네. 일단 바쁜 오후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참여해 주신 분들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좀 알차게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이탈을 좀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지표들과 통계 그리고 팁들을 좀 설명 차례차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좀 대표적인 사용자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세 가지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고 액션 아이템을 좀 사례와 함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들기를 하시는 분은 혹시 음성이 잘 안 들리시는 걸까요? 좀 불편한 사항이 잘못 눌렀어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Q&A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예, 바로바로 좀 체크하고 나중에 종료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좀 방문자들이 들어오는 거를 그냥 방문 몇, 유입 몇 약간 요렇게 분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그분들은 고객들이 우리 사이트, 브랜드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분 한 분 들어오셔서 움직이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경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저들이 '왜 떠났지?' 아니면 '이 유저들은 왜 이렇게 끝까지 가져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을 저희가 잘 알려면 이 온라인상에서의 움직임을 잘 분석을 해야 하고 이 경로와 흐름을 또 잘 봐야 이탈의 원인 같은 것들을 좀 잘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좀 세 가지 리포트를 대표적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이어서 보면 진입부터 전환까지의 흐름과 이런 이탈 원인을 추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 분석입니다. 음, 그, 사이트 메뉴이죠. 사이트 메뉴들을 기획 용어에서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걸 콘텐츠에서도 좀 쓰긴 했지만 그 사이트 메뉴를 기획 용어에서 내비게이션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당연히 내비게이션이 역할이 길 안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트의 메뉴도 사실 사용자한테는 길 안내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여기저기를 막 탐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여기 있어. 우리 사이트 이렇게 있고 우리는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 이렇게 들어와. 이걸 찾고 있니? 여기로 들어와."라는 이 길 안내 역할을 좀 잘 해 줘야 되는 게 바로 사이트의 메뉴이고요. 그 메뉴를 잘 분석을 하시면 사용자들이 그럼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자마자 뭘 원하는지, 뭘 가장 많이 찾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그 사이트의 메뉴를 분석하는 쉬운 방법은 이 메뉴별로 좀 그룹핑을 해서 묶어서 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URL 자체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뭐 브랜드 사이트도 있겠지만 쇼핑몰들도 있고 사실상 뭐 몇백 개, 수천 개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메뉴로 잘 그룹핑을 해 놓으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의 분석을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쇼핑몰이라면 카테고리나 뭐 상세 페이지 뭐 요런 것들로 그룹핑을 좀 하실 수 있겠고 브랜드들도 우리 사이트가 대표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그런 메뉴들을 그룹 지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을 분석하는 거를 제가 요거를 화면으로 시연으로 좀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에이스 카운터 화면인데 잘 보이시나요? 에이스 카운터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특정 페이지를 메뉴로 분석하는 기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메뉴로 분석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메뉴를 추가를 하고 그 메뉴 안에 들어가 있는 패턴을 등록을 해 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패턴이 좀 잘 되어 있는 곳이라면 예를 들면 어 잠시만요. 화면이 조금 멈췄네요.
어, 보통은 사이트를 만들 때 대부분 이렇게 메뉴 안에 이런 메뉴의 디렉토리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되게 쉽게 그냥 패턴으로, 요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는 요 메뉴로 들어가게끔 할래라고 해서 한 번만 패턴 설정을 해주면은 사실상 이제 요 메뉴, 이 디렉토리에 포함된 데이터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이트 메뉴별로 요런 세팅을 한 번만 딱 진행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통계를 조회해서 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초기에 메뉴 등록이 조금 어려우신 분이나 우리 사이트 패턴을 파악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도움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 매니저분들이나 저희 컨설턴트 분들이 같이 좀 도와드리면서 최초 등록을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메뉴별 페이지 뷰라는 곳에서 메뉴별로 어떤 메뉴에서 가장 조회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메인으로 진입을 많이 시키고 광고를 메인으로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메인 페이지에 어떤 비중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그 다음부터 진입에 있어서 어떤 메뉴들의 콘텐츠 소비가 가장 많고 고객들이 많이 찾는지, 그 다음에 중복해서 보는 메뉴, 그러니까 이 메뉴 안에서도 여러 콘텐츠를 소비할 수도 있고 그냥 그 메뉴 잠깐만 보고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메뉴 안에서의 방문당 페이지 뷰에서 이 메뉴 안에서의 뭔가 이렇게 콘텐츠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지 이런 것들까지 좀 같이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좀 보게 되면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조금 얻을 수 있냐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내비게이션 구성 자체가 조금 복잡한 사이트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뎁스가 있고, 뭐 두 번째 뎁스도 있고, 메뉴 자체도 좀 많고, 약간 요런 사이트인데, 지금 이쪽에서, 메뉴 순서를 지정을 하셨을 때에 들어왔던 것들이 학교 소개, 학교에 대한 소개, 그리고 교육 과정, 입학 안내, 캠퍼스 라이프, 커뮤니티 순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사이트였지만 사실 고객, 유저들이 들어와서는 학교 소개나 뭐 이런 것보다는 어, 원서 접수, 입학 안내, 약간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보고 소비하는 사이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방문자들이 좀 많이 찾는 것들을 이 메뉴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 쇼핑몰 같은 것들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팬츠가 제일 잘 팔려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또 팬츠를 넣어놓고 또 시즌이 되면 또 다양한 우리는 팬츠 맛집이니까 우리는 팬츠를 더 많이 구성해서 넣어놓고 약간 이렇게 했던 사이트 중에서도 실제로 고객이 구매한 게 아니라 찾았던 제품, 많이 눌러봤던 거, 어떤 카테고리를 고객이 제일 먼저 많이 눌러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다른 카테고리였던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이 찾는 거는 많이 없고 우리가 되게 많이 보강한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제 구매가 많고 이런 것들이 좀 계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측하기보다는 실제로 고객들이 안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다음 이제 요런 비교적 내비게이션의 순서를 바꾸거나 조금 더 뭐 어떤 콘텐츠를 약간 더 잘 보이게 하는 거는 비교적 되게 쉬운 수정이잖아요. 저희 사이트 막 디자인 다 바꾸거나 전체적으로 바꾸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요런 순서 같은 것들을 좀 잘 분석을 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메뉴별 페이지 분석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변경을 했다면 그것도 변경한 기준으로 또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약간 이러한 과정을 좀 반복해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통계는 다음 페이지 경로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보통 메인이나 랜딩으로를 시키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런 페이지들의 이 다음 페이지, 그냥 바로 다음이 어디였는지를 좀 바로 좀 직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탈을 한 사용자의 마음을 알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이거 도대체 왜 나간 거야? 약간 이렇게, 이탈의 원인을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자꾸만 인사이트를 찾고 하는 것도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죠. 그런데 이걸 약간 역으로, 아,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탈을 안 한 고객들은 어디로 갔지? 전환을 한 고객들은 그럼 어떤 행동을 했지? 약간 요렇게 역으로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 아, 이 흐름을 많이 가니 우리는 요런 거를 또 좀 강조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좀 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쇼핑몰 사이트 하나 예시로 좀 가져왔는데요. 이 쇼핑몰 사이트가 가운데 저희가 기준 페이지를 놓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는 이제 요 메뉴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기준 페이지를 메인 페이지로 놓고 대부분 메인 페이지로 광고를 하고 있는 사이트였고요. 신발을 파는 사이트였는데 메인 페이지를 넣고 이제 그 다음을 어디로 가나 좀 살펴봤더니 1위가 어딘가요? 검색. 네. 이 사이트는 가장 많은 방문자들이 들어오자마자 검색을 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첫 번째 경로가 바로 검색 결과로 가장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화 페이지로 많이 가고, 좀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이트였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 약간 요런, 그냥 멀티샵 같은 사이트인데요. 음, 이 사이트의 특징은, 그렇죠. 사용자들이 그 모델명 같은 것도 정확히 알고 있고, 아, 나 이번에 나이키의 요 브랜드를 사러 왔어. 아니면 보러 왔어. 그럼 바로 찾을 거야. 저희 한국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되게 급하죠. 그래서 저희가 막 되게 많은 정보들을 넣어놔도 사실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굉장히 빠르게 찾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이 사이트에 미팅 갔을 때 여쭤봤었어요. 이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미팅에 가서 이제 보여드리기 전이었는데 에이스 카운터를 굉장히 잘 쓰시는 곳이었는데 제가 메인 페이지로 들어온 고객이 어디로 가장 많이 가는지 아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모르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배너를 많이 클릭하나? 뭐 약간 요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이 사이트는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이트였고, 실제로 다른 경쟁사보다 검색 기능이 굉장히 약했어요. 검색에 대한 UI나 이런 게 편리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많이 검색하는 것들에 대한 추천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되게 약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 검색 결과 페이지를 빨리 보강을 해야겠다라고 좀 이 데이터를 보고 인사이트를 얻었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경로로 가장 많이 가는지, 그 다음에 또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객이나 행동 관심사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는 이 분석을 진행을 해보시면 되게 여러분들의 사이트 안에서도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통계 중에 시나리오라는 분석인데요. 이 시나리오는 내가 일단 미리 사용자의 여정을 좀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뭐 쇼핑몰이라면 상품 페이지, 장바구니 페이지, 주문 페이지, 결제, 정보 입력 페이지, 결제 완료 페이지 이런 식으로 내가 우리 사이트가 들어가는 그런 여정에 대한 진입점들을 찍어 놓고 그 다음 도달,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어디서 이탈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통계인데요. 대부분 네, 사이트에서는 이런 시나리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한 꼭지를 좀 찍어준다면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사실 볼 수 있는 거는
어느 단계에서 좀 많이 꺾이는지 이런 것들 좀 주요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갑자기 어떤 특정 단계에서 굉장히 이게 이탈이 많아진다면 그러면 어디로 이탈하는지를 같이 보시면서 아, 이런 게 방해 요소가 되는구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다 종료돼 버리는구나. 요런 원인들을 또 그다음 데이터를 보면서 찾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5단계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뭐 3단계로 심플하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뭐 4단계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어떤 실제 저희 분석하고 있는 뷰티 사이트 지금 특정 2개 사이트의 퍼널을 분석해가지고 갖고 와봤는데요. 방문 수가 비슷해요. 15만 명, 뭐 19만 명 정도 방문이 일어나는 사이트인데,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방문한 유저 중에 상품을 조회하는 비중이 이제 한 55% 정도 되고, 방문자 대비 주문으로 가는 페이지는 3.3, 방문자 대비 구매 완료가 되는 거는 0.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이트는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낮은 사이트이고 실제로 상품 페이지에서 주문 페이지로 가는 데서도 굉장히 많이 이탈이 많고 이 주문에서 구매 완료까지 가는 경우 그 케이스에서도 이탈이 좀 많은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각 이런 시나리오를 세웠다면 각 단계 간의 이탈을 좀 분석을 하면서 어디에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한번 좀 통계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계로 진행을 하실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5단계 시나리오를 하겠다 아니면 3단계 시나리오를 하겠다. 요런 시나리오에 대한 단계를 먼저 설정을 해 주시고 분석을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세팅을 완료하고 나면 분석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입이 될 수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메인으로 가고 프로그램을 보고 프로그램을 미리 보기를 신청한 것까지 요렇게 진입이 된다라고 하면 요 단계에서 도달률이 몇 프로, 요 단계에서 도달률이 몇 프로, 여기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종료가 많은지 아니면 다른 데로 그냥 다 이탈해 버리는지 요런 것들을 데이터로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성취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간을 길게 놓고 조회를 해보면 뭐 모바일이나 PC나 이런 것들의 성취율이 조금 다른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비교하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냥 아무 데이터나 보고 바로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그건 좀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좀 비교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는 건 비교적 좀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시나리오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거랑 비교해서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인사이트를 좀 얻고요.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그러면 단계 자체에 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면서 내가 PC랑 뭐 모바일이랑 URL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서 다르게 각각 분석해 봤더니 이제 모바일의 성취율이 조금 더 높다. 뭐 PC의 성취율이 조금 더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다음 페이지 경로도 제가 실제로 그 통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중간에다가 내가 지정해 랜딩을 많이 쓰는 페이지나 아니면 메인이나 이렇게 좀 시작으로 보고 싶은 페이지를 이 가운데 안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페이지를 직접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페이지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어디 갔는지를 본다라고 하면 요거는 사실상 이전, 다음을 같이 보여드리는 통계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어디서 갔는지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서 시작한 고객들의 다음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지정을 하셨으면 여기가 랜딩이면 방문 시작을 앞에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문 시작을 체크해 주시면 여기에서 방문을 시작한 고객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를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오셨던 분이 메인을 한 번 더 봐요. 어, 그러면 우리는 메인을 왜 한 번 더 보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 메인 페이지가 강제로 몇 초 후에 리다이렉션 이렇게 좀 리로딩을 시킨다던가 뭐 이러면은 한 번 더 읽힐 수도 있겠죠? 근데 고객이 뭔가 잘 안 열려서 불편해서 뭐 다시 한번 여기 새고침을 한다던가 이 페이지를 누른다던가 이렇게 해서 불편함이 있어서 이 페이지를 한 번 더 보게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봐 주실 수 있고요. 메인에서 어떤 그 다음 경로로 가장 많이 가는지를 한번 확인해서 우리 사이트는 들어오면 원서 접수랑 이 우리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곳에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아서 막 가고 있네. 그러면 이 사용자가 진입한 메인에서 랜딩에서 저거를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큰 배너나 아니면은 저기를 가이드 해줄 수 있는 팝업이나 이런 것들을 노출하면 이탈률이 줄 것 같아. 요런 가설을 세워보실 수가 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액션을 해서 진짜로 그게 낮아지는지 어, 그 데이터로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또 분석해 가면서 내가 생각한 가설이 맞았어.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잘 볼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께 계속 좀 축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메뉴 세 가지를 쭉 통계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분석을 했던 사례를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 저희가 그 이탈을 줄인다라고 할 때 이게 또 좋은 분석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각각 자기 역할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쇼핑몰이라고 치면요. 사용자가 랜딩으로 들어왔어요. 랜딩으로 들어왔으면 그 랜딩 페이지 안에서 할 역할을 잘 해주면 돼요. 내비게이션을 잘 해주고 뭐 검색을 잘 해주고 뭔가를 내가 고객이 원하는 요소를 찾거나 고객이 흥미로운 요소를 하나를 누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메인에서 잘 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메인에서 이탈하지 않고 여기를 좀 와주게끔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봤어요. 그러면 일단 이탈은 아니에요. 반송률에서는 이제 빠집니다. 한 페이지를 더 보면. 그러면 이 제품 페이지에 들어온 고객이 제품을 페이지를 보고 나서 제품을 사야 되죠. 장바구니에 담거나 구매하기를 눌러야 해요. 그럼 제품 페이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얘를 잘 설명해 주고 이 제품을 정말 잘 보여주고 고객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들을 잘 보여주는 게 이 페이지의 역할이죠. 그리고 장바구니나 구매하기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자기의 역할을 잘해 주면 돼요. 구매나 이런 데서 오류가 나거나 뭐가 없거나 이렇게 해서 이탈이 되지 않도록 매끄럽게 결제 완료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단계에서 그 각자의 자기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면 사실상 이 전체의 단계가 매끄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탈을 줄이는 어떤 액션을 한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좀 인사이트를 얻었고 거기서 좀 액션을 한다라고 한다면 약간 요렇게 스텝별로 우리 브랜드가 우리 사이트가 고객을 안내하고 있는 이 여정별로 각자 해야 될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고 해야 하는 일 아이디어도 인제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언급 계속했던 것처럼 랜딩이나 메인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만약에 원하는 게 없이 들어오셨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어필해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구성을 해 주는 것이 사실상 이제 이탈을 하지 않게끔 막는 포인트들이 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품 안에서의 상세 페이지의 역할을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런 주요한 정보들을 잘 체크하면서 만약에 변경한 것이 있다면 이게 데이터로 분석하면서 잘했는지 아니면은 전혀 소용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고요.
구매나 이쪽 결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고객이 그냥 막 정보 입력 폼이나 이런 데서 쪼끔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이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도 이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캐치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그런 데에서 어떤 이탈에 대한 좀 강력한 수치나 뭐 신호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 '아 내가 요런 액션 아이템을 좀 진행을 해 보겠다.'라고 가설을 세워 보시고 그거를 좀 적용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런 이론들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내 사이트에 그런 걸 좀 적용해 보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데이터에서 받은 인사이트를 액션해 보시는 게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비나에서 뭔가 기대했던 뭐 정보들을 얻으실 수도 있고 뭐 '아 저런 통계도 있었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아 이거 하나는 그럼 내 사이트에서 좀 해 봐야지. 이거 하나는 좀 변화시켜 보고 데이터를 한번 봐야지.'라고 결심하고 그거를 실천하시면 정말 가장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실제로 최근에 저희가 인제 뭐 교육기관이나 프랜차이즈 사이트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아까처럼 원서 접수를 좀 많이 찾는다. 그런데 우리 메인은 원서 접수가 잘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원서 접수를 조금 잘 보이도록 배치하는 어떤 액션. 그다음에 어 그 프랜 원페이지로 긴 랜딩에서 어떤 특정 구간에서 이탈이 많이 꺾인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요 구간을 어떻게 해결할지 여기 이탈하는 이 위쪽 구간에 어떤 혜택이나 이점 같은 것들이 좀 아래쪽에 이렇게 흘러내려서 아래로 보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요 밑에까지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얘를 좀 섹션을 과감하게 올려 가지고 쪼끔 더 이점 같은 것들을 인지하고 더 내려갈 수 있도록 상담이나 이런 것들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한번 옮겨보는 어떤 액션이나 이 액션 아이템들 요런 것들을 좀 제안을 드렸었고요. 여러분들도 사이트 안에서 요런 것들 많이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에스카운터 안에서 상품에 대한 그 고객들이 우리 사이트 안쪽에서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페이지 방문 그 깊이별로 보는 이런 통계도 제가 조금 캡처해서 넣어 놨고 그리고 사이트 안쪽에서 이제 우리 사이트 안에서도 실제로 고객 검색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 안에서 검색창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우리 사이트 안에 있는 검색어는 어떤 거고 그 검색 횟수에 따라서 여기서 또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좀 같이 볼 수 있는 데이터들도 좀 볼 수 있 보 안 보셨던 분 계시면은 같이 보시라고 여기다 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좀 짧은 시간, 길면 긴 시간 이렇게 30분 동안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사이트 안에서 계속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서 예 좋은 성과들을 얻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좀 강조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한 번에 대한 분석으로 끝날 수가 없죠. 계속 이렇게 루틴을 좀 돌려야 되는 게 데이터 분석이고 사이트 운영이고 사이트 분석이고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석 데이터 기반으로 좀 지속적으로 전략들을 많이 세워 보시고 실행을 하시고 사실 이런 것만 하기도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카운터 같은 툴을 좀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세팅, 데이터에 대한 확인, 뭐 데이터에 대한 뭐 문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말씀 주시면은 고런 것들은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안내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인사이트를 내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인사이트를 내는 과정에서도 좀 상의하고 싶거나 같이 이야기하고 싶거나 요런 부분들도 저희랑 또 같이 이야기 나눠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에스카운터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뭐 GA나 요런 거를 쓰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도 편하게 저희 거 한번 체험해 보시거나 이용해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리포트 보셨던 거 직접 열어 가지고 어
꼭 흐름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엑스카운터 제가 요거 교육자로 그 이메일로 공유해 드리면서 혹시 엑스카운터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저희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특별히 좀 30일 무료 체험 링크로 보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체험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궁금한 내용은 혹시 없으셨나 봐요. Q&A에. 궁금한 걸 남겨주신 분은 없어서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이제 후속 메일 드릴 건데 거길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